안녕하세요. 금나치마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한 1, 2주 전 그쯤에 통대안을 알아보고 있는 분들은 채무통합론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먼저 귀를 기울여 보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통대안의 경우에는 저금리로 대안을 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최상의 신용 상태를 만들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해야지, 은행에다가 대출을 신청해야지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신용 등급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채무통합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채무통합론이 되시는 분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채무통합론부터 이용을 하고 난 후에 뭐 3, 4개월 아니면 4, 5개월 지나고 나서 통대안을 이용을 하시는 게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대로 채무통합론이라는 이 문의가 솔직히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이전에 비하면 이전에 뭐 하루에 한 10건 문의 들어왔다. 그럼 지금 한 20건? 20건 넘게? 어찌 보면 통대안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문의를 주셨는데, 문제는 제가 그 동영상을 올리고 나서 제가 의도하는 내용하고 또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제가 의도하는 내용을 그대로 잘 습득을 해서 채무통합론을 이용하신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제가 봤을 때 이 정도의 내용이면 고객님은 채무통합을 굳이 이용할 필요 없이 무조건 통대안부터 이용하셔도 됩니다 라고 했는데, 아니 영상에다가 무조건 채무통합론부터 이용하라고 해놓고는 왜 통대안부터 그냥 통대안 이용하라고 하냐, 이런 식으로 저한테 반문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영상 자세히 보시면 무조건 채무통합론부터 하라는 얘기 아니었어요. 절대. 채무통합론이 가능하신 분들, 그것부터 이용하는 게 훨씬 더 나은 상황의 조건이 만들어지시는 분, 이런 분들은 채무통합론을 먼저 이용하는 게 좋지만, 그렇지 않고 통대안을 바로 지금 진행하나, 아니면 채무통합론을 이용하고 난 후에 통대안을 진행하나, 똑같은 결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굳이 채무통합부터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이 채무통합 자체가 저금리 상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중고금리, 이금융권이에요. 10%대 중후반의 금리예요. 그럼 또 몇 개월 지나야 되는데 그 몇 개월 동안 또 그 이자를 다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데 굳이 이자를 더 낼 필요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오늘은 하려고 그럽니다. 자, 먼저 이 상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통대안하고 이 채무통합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한마디로 저금리 대안, 저금리 대환. 그러면 보통 이게 통대안을 말하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무통합, 이게 바로 이금융권에서 취급하는 채무통합론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상담사들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용도가 바뀔 수도 있어요. 저금리 대안해놓고 뭐 통대안을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간단하게 정부지원 상품이나 햇살론 이런 걸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채무통합이라고 얘기해놓고 통대안을 안내를 해드리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제 기준으로는 일단 저금리 대안은 통대안으로 생각하고 채무통합은 채무통합론이라고 봤을 때를 얘기를 드릴게요. 자, 저금리 대안, 즉 통대안의 경우에는 주 목적이 대부분의 채무를 저금리로 대안을 하는 상품이죠. 뭐 전체를 다 저금리로 대안하면 그같이 좋은 게 없겠죠. 근데 뭐 만약에 연봉보다 부채가 더 많거나 은행에서 현재 이용 중인 채무보다는 더 적은 금액이 나올 경우, 이런 경우는 전체를 대안한다는 건 사실 어려워요. 나머지 일부는 이금융권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채무의 약 7, 80% 이상은 반드시 저금리로 대안을 해야지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 채무통합, 이 채무통합론은 중고금리, 그러니까 중고금리 또는 고금리의 채무만
통합을 하는 상품이죠. 이건 내가 이용하고 있는 이금융권, 이금융 캐피탈이나 저축은행 혹은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 거기에 뭐 대부업체도 포함이 되지만 이제 대부업체는 건수가 많으면 어려우니까 일단 어찌됐든 대부업까지 채무를 통합을 하는 거예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이금융권 상품이다 보니까 저금리로 대안을 하지는 않아요. 이자는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왜 해야 되냐? 그에 따른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하게 되면 먼저 이자 지출이 감소가 되죠. 저금리 대안 대출은 저금리로 대안하니까 당연한 거고. 근데 채무통합의 경우에는 이자 지출은 비슷하다. 왜? 저금리가 아니기 때문에. 중금리 혹은 고금리 거의 뭐 20% 가까이 가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확 낮추거나 그런 상품은 아니죠. 자, 그러면 또 저금대안은 월 납입금 감소. 왜? 저금리로 대안을 하고 이자를 저금리로 대안을 했기 때문에 또한 이제 채무도 통합이 되잖아요. 같이 한꺼번에. 그래서 월 납입금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채무 통합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월 납입금 감소. 이건 똑같아요. 자, 이자가 비슷한데 어떻게 월 납입금이 똑같을 수가 있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 곳의 채무를 통합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4건의 채무를 하나로 통합한다고 쳐요. 그럼 건건마다 월 납입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은 뭐 1년간 납부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뭐 한 3년 된 것도 있고 어떤 건 이제 시작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걸 통합을 해버리면 하나로 묶어서 예를 들어서 5년, 5년, 6년, 6년, 요즘 뭐 10년까지도 있으니까 10년, 10년 일괄적으로 맞춰버리는 거죠. 상환기간을 어떻게 보면 길게 늘어뜨린 거죠. 그러면 납입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두 번째, 저금리로 태양, 은행 쪽으로 태양을 하고 채무까지 통합이 돼버리니까 당연히 신용 등급이 상승할 수밖에 없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신용 등급이 상승. 여기는 이해하겠는데 왜 여기는 이금융권으로 통합한다면서 어떻게 신용 등급이 상승해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죠. 신용 등급을 하락시키는데 가장 큰 요인은 연체. 그 다음이 바로 대출 건수라고. 그럼 역으로 생각했을 때 연체 없고 대출 건수를 줄이면 신용 등급은 그만큼 더 빨리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용 등급도 이만큼은 아니지만 신용 등급도 이거 어느 정도 상승을 한다는 거고. 그리고 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원하시는 분들은 추가 자금을 구할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에 따라서 원하시는 분들은 추가 자금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공통된 내용이죠. 어찌 보면 자, 추가 자금, 월 납입금액 감소. 여기까지는 똑같은 공통된 내용으로 여기는 이자 지출이 감소하지만 채무통합 이자 지출은 비슷하다. 저금리로 대안하지만 여기는 중금리 이상의 채무로만 통합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자, 간단하게 일단 저금리 대안하고 채무 통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럼 통대한 이용자는 무조건 채무 통합부터 하라는 건 아니라는 거. 이게 어떤 거냐면 고객님의 채무자의 조건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채무 통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채무 통합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우기 아까우니까 여기다가 잘잘하게 써볼게요. 너무 좁다. 자, 채무 통합이 안 되는 이유는 최근 대출 발생.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갑작스럽게 최근 3개월 이내에 대출이 확 늘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대출이 발생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최근 대출 이력이 있다고 해서 채무 통합론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무조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총 채무가 한 5건이다. 근데 이 중 한 건이 딱 3개월 전에 받았어. 나머지 4건은 뭐 1년 전은 아니더라도 6개월 이전 아니면 작년에 이렇게 이용을 했다. 그러면 가능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총 5건 중에 막 서너 건이 그냥 최근 3개월 이내에 다 발생이 돼 버렸어. 그럼 갑작스러운 채무 발생으로 인해서 채무 통합론이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신용 나이스 7, 나이스 6, 올 크레딧 7등급. 나이스 6등급, 올 크레딧 7등급 이내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만에 하나 나이스가 7, 올 크레딧 7이다. 안 돼요. 나이스가 7이고 올 크레딧이 5다. 안 돼요. 올 크레딧이 5고, 올 크레딧이 7이고, 올 크레딧이 5고 나이스가 7이다. 그래도 안 돼요. 최소한 이 2가지는 다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지 가능은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했다면, 그럼 채무 통합론을 이용을 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 아까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최근 대출이 없는 분들, 최근 대출이 발생돼. 그러니까 3개월 이내에 대출이 발생되지 않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여러 건이야. 다중채무에 중고금리의 채무가. 이런 분들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무조건 그분들이 하는 것보다는 이 중에 현금 서비스, 과다 이용자, 이게 가장 걸립니다. 바로 현금 서비스 과다 이용자. 그 이유가 뭐냐면 현금 서비스를 매달 얼마씩이든 단돈 얼마씩이든 이용하고 아니면 현금 서비스를 매달 돌려막기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채무를 다 상환하더라도 이 현금 서비스 이용 이력 때문에 신용등급이 확 뛰지를 못해요. 뛴다고 하더라도 그 부정적인 내역이 남아있게 돼요. 이 부정적인 내역이 없어지려면 최소 6개월입니다. 6개월 이상 지나야 돼요.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통대안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현금 서비스를 내가 한 달에 한 700만 원씩 돌려막기로 해. 이분은 이거 다 상환해봤자 등급이 많이 오르지도 않지만 이 현금 서비스 과다 이용이라는 이 부정적인 요인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이 많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뭡니까? 근데 이제 통대안은 수수료까지 많이 주면서 하는 건데 어찌됐든 나는 은행에서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그러려고 하는 건데 은행에서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버리면 내가 이걸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 바로 채무통합론을 먼저 이용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3개월에서 길게 6개월 이상, 이왕이면 6개월 이상 지내는 게 좋아요. 왜? 그 부정 요인이 아예 사라질 때까지. 그럼 6개월이 지나면 부정적 요인만 사라지느냐? 그만큼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등급도 더 좋아져요. 내부적으로 등급도 안정돼 있고. 그럼 나중에 통대안을 했을 때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쉬워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좀 잘 들어주시라고. 이용을 해야 되지 무조건 된다는 게 아닌데 왜 여기서는 하락해놓고는 안 되고 어쩌고저쩌고 이제 저한테 다 영상도 보지도 않고 띄엄띄엄 보거나 아니면 봤더라도 듣고만 싶은 거, 이해하고 싶은 거, 기억에 남는 것만 생각을 하시냐고요. 이게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채무통합론이 안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때는 통대안을 가야 돼요. 근데 바로 가는 게 아니죠. 얼마를 이용하느냐 내역에 따라서 아니면 내부 등급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바로 통대안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그게 정상적으로 들어가지 않을 때는 3개월이라는 기간을 또 기다리는 조건으로 할 수도 있어요. 통대안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야 돼요. 체크? 아니, 채무자들이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상담을 받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통대안을 하고 싶은데 내 조건에 채무통합론이 가능하겠느냐 물어보세요. 가능하다. 오, 그래? 그러면 이걸 먼저 이용을 하는 거죠. 이용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하게는 6개월, 안 그러면 3개월 이상은 지나야 돼요. 3개월 아니면 6개월 지나고 나서 그때 이걸 하시라는 거예요. 또 무조건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채무통합 받아놓고 보니까 내가 또 상환할 만하네. 더 이상
대출 받을 일은 없어야 돼. 이제 거기서 받아버리면 또 고금리 또 생겨버리면 이제 채무만 늘어나고 나중에 부채가 하더라도 이것도 안 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내가 대출 받을 일도 없고 충분히 이 정도면 내가 갚아 나가고 부담도 없고 어찌 보면 A한테 지불하는 수수료보다 그냥 여기서 나가는 이자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굳이 안 해도 되죠 또.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그렇게 3에서 6개월 정도 후에 이걸 진행하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다음 영상에는 여기에 빗댄 사례 하나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사례를 또 보여드리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통장을 먼저 해야 된다, 아니면 채무통합론을 먼저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제가 한번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